JB 프레스에서 화요일날 나온 기사인데요. 일본 언론들이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북한 문제,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문제 이런 거 보도를 많이 하는데 재밌는 기사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는데요. 한국대 출판 교휘 사레타 쇼세츠 소노 세이상노 나카미, 그러니까 이거 한국말로 하면 한국에서 한자는 요건 읽으시죠. 출판 거부된 이 소설이 있는데 세이상, 그러니까 그 비참한 내용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치진의 흰각구, 그러니까 살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치진의 흰각구가 애가 있다 기타 조센 에리토노 텐락구, 그러니까 살인의 품격으로 그린 그 북한의 엘리트의 전락, 낭떠러지 떨어지니까 추락,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지와라 슈헤이라는 사람이 어떤 소설, 북한 탈북자 출신이래요. 그 북한 소설, 이 사람이 탈북을 했는데 리주성이라는 사람, 이주성 씨죠. 이 사람 저자의 살인의 품격 소설을 읽고 이게 왜 한국에서 출판 금지당한 거냐, 의아하다,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좀 후퇴됐다,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넌지시 비판하는 겁니다. 일단 이 소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살인자래요. 무고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걷어차 떨어뜨리는 인신매매하고 뭐 장기매매도 하고 있는 아주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그 집단, 이런 상대로 살인을 하는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 후지와라 슈헤이 기자가 그 소설을 읽고 살인 자체는 분명 죄지만 절대 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살인자가 나쁜 놈들을 응징했다는 거죠. 살인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살인한 사람이 지옥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지옥의 나날을 보내다가 살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심이 간다, 이런 내용이라는 건데, 줄거리를 대충 보면요. 주인공이 남춘식이란데, 남춘식이 북한 엘리트인데 춘식이 아버지가 목포에서 태어났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6.25 때 북한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조선 노동당에 거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스파이 활동도 하고 이러면 스파이 총괄하는 요직에 맡고, 그런데 춘식에는 그 아버지한테 엄격하게 길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외화 획득하는 이제 책임을 맡고, 그 다음에 마약 위조 지폐 제조 이런 것도 담당하고요. 국제금융망에 대한 해킹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이게 북한의 국책 사업이니까 이걸 이제 맡아서 하고, 그리고 간첩 조직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부인은 경막단 절세 미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춘식의 아버지가 몰락하면서 처형된대요. 그래서 춘식도 당내에서 지위를 잃고 막 슈퍼 커플이었는데 벌레처럼 밟히는 지옥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춘식과 가족들은 중국 국경 두만강 건너서 탈북을 시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중에 이제 다른 탈북자 젊은 여성들 데리고 한국에 이제 겨우 도착하는데, 한국은 이제 그들의 반겨주느냐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점점점 하고 퀘스천 마크를 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제대로 품어안지 못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략적인 골격이라는데, 이 소설에. 그리고 이 소설이 오락적인 성격도 있고, 이게 약간 잔인한 장면도 있지만, 자기가 독자로서 이렇게 본 거는 스토리가 반전 스토리가 재밌고 충격적인 장면 같은 건 리얼리티 살리는 표현 정도로 소설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야 되지 않냐, 이게 기자의 생각입니다. 작가 자신이 탈북자인데 냉정한 판단력을 가진 주인공인데요. 북한이라는 절대적인 권력 구조에서 이제 유린당하면서 인간성이 파괴되는지를 이 소설에서 그려내고 있는데, 인간성 파괴는 그런데 탈북한 후 대한민국에 와서 더 비참하게 인간성 파괴가 된다, 이런 걸 그 소설에 쓰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라는 장르에서 볼 수 있듯이 어디까지나 처참한 비참한 장면, 잔인한 장면도 픽션이다. 그런데 저자 이주성 자신이 탈북자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원했는지 아니면 진짜 있는 스토리를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소설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디가 다큐멘터리고 어디가 소설인지는 이 소설에서는 헷갈릴 수 있대요. 너무 리얼한 묘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육을 섭취하는 탈북자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한다든지 장기 매매, 인육 캡슐 이런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실제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렇게. 사실 이거 보도됐잖아요, 북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지방에서 매춘할 때 외부에서 열쇠로 걸어 잠근대요. 그러면 돈만 내면 무슨 짓이든지 한다는 거지, 그 안에서. 그런 이제 묘사가 여기 소설에 있는데, 이런 묘사에 거부감을 느끼는 독자도 있겠지만, 이건
이건 소설이기 때문에 창작의 표현으로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한국에서 출판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자기 여러 번 표현을 해요. 소설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하, 왜 출판 거부했는지 알겠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비판하는데요. 왜냐하면 탈북자의 처리를 합의하기 위해서 청와대 인물이 2명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실제 2명의 한국의 대통령을 암시하는 니오와세루라는 표현을 쓰네요. 이 니오와세루라는 뜻은 이제 뭐 암시한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인데, 그런 이름이 들어간대요. 저는 이 소설을 못 봤지만 이 칼럼에서 보면 그런데 그 두 사람, 한국 대통령의 이름을 암시하는 그 청와대 인물 둘이 대화를 하는데 탈북자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근데 한심하게 소설에서 그려져 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출판을 금지한 거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대놓고 한국의 정치적 의미를 아마 그 소설에서 그리나 봐요. 한국 정부를 아주 야유하는 수준으로 그린 모양이에요. 묘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 소설에서. 그러나 그래도 한국 정부를 비판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엿볼 수 있어도, 그래도 이 소설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칼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릴 넘치고 유머러스하고 아주 재밌다. 이러면서 칼럼을 마무리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소설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책을, 소설을 출판 금지시키는 지금 문정부는 국제정권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이다. 이런 비판하는 겁니다. 제대로 지적했네요. 소설뿐입니까? 저희 같은 유튜버들도 억압하고 탄압하잖아요. 노란 딱지로. 때로는 무슨 표현 잘못했다고. 그저께 또 조사받고 왔잖아요. 이달에만?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이달까지 3번 조사받았어요. 각자 다른 걸로. 그거 다 방송한 것 때문에. 3개. 하나는 부정선거 했다고 얘기했다고 그거. 또 하나는 또 문재인 친일파 이거 비판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세월호 얘기했다고. 이런 걸로 방송도 이 유튜브인데, 정규 방송도 아니고 허위사실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다 기사 나온 거 가지고 비판했는데, 그것도 억압을 하는 나라니까 소설도 억압을 하는 문재인 독재 정권이다. 이런 비판을 JB프레스에서 칼럼을 통해서 하네요. 어떻게 세월을 이렇게 까꾸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으로 가는, 북한과 똑같이.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몰랐네? 이런 소설도 출판 금지시키네. 그 전에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과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 방송 출연 한동안 못했었는데, 여기는 자기들 이름 암시하는 재수없는 사람으로 그렸다고. 출판 금지시키네. 에이, 뭉칩시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이 표현의 자유 억압받고 있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화로 돼가는 이 나라, 뭉쳐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